세션에 연사 두 분을 모셨고요.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조춘환 교수님,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환 교수님께서 외식산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 찾기와 점포 믹스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기술 조춘환 교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전공이 상권 쪽이고요. 상권하고 이제 점포 믹스나 이런 걸 하는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외식에 가기 전에 이제 오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 최근에 이제 점포 믹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식 산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 찾기와 점포 믹스고요. 저희 같이 하는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 이론적 배경, 사례 연구 결론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론적 배경은요. 일단은 이걸 왜 하게 되냐면 1인 가정 및 맞벌이 가족 증가로 인해서 사회구조 생활 패턴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타업 중에 창업이 용이한 부분이 외식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 이후 다시 확산대가 추가되고 있고, 근데 그만큼 폐업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폐점입니다. 외식 산업의 생존기간은 평균 2.8개월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솔직히 외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카드 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점포를 오픈했을 때 어디가 좋냐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픈을 해주는데 그 다음날 얘기합니다. 네, 접으시라고, 파시라고. 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점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게 없는 프랜차이즈를 할 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외식에서 어느 정도 노점포나 이런 데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점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능력이 없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경우 폐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날 팔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점포를 오픈하는 걸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폐업까지 고려한 점포 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픈을 많은 분들은 점포 했을 때 큰 꿈을 꾸잖아요. 긍정적인 부분. 근데 사실상 폐업을 고려한 점포 출점 전략이 최근에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인데요. 사실상 경쟁의 변화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넘어갔고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오프라인으로 갔는데, 아까도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다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다시 오프라인이 가져갈 거고, 오프라인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에서 보면은 기존 점포를 유지하느냐, 점포 믹스를 하느냐, 프랜차이즈가 하느냐, 신규 점포를 유치하느냐, 이게 이제 상권 활성화의 모델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구도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점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계속 쇠퇴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 점포 유치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고, 하나의 방법으로 점포 믹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지역상생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점포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법에 보면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점포 믹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의 특성에 맞는 스타벅스, 편의점, SPC, 노브랜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군데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4군데의 특징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가지고 가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도 직영을 많이 가져가고요. 스타벅스는 100% 직영이고, 다이소는 직영과 가맹 비율에서 점점 직영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맹 비율을 낮추고 있고요. 근데 이런 데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거죠. 하나의 점포가 망해도 다른 점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빠른 대응인데요. 선택과 집중 플러스 이원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택과 집중이었다면 최근에 트는 이원 분산이 가야 되고, 경쟁 우위와 빠른 민첩성, 그래서 경쟁 우위 플러스 민첩성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뜨는 점포는 인테리어 비용이 작은 점포입니다. 그리고 유행이 지나가면 바로 다른 걸로 변경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홍보 플러스 매일 매주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아까 가맹본부가 많은 곳, 직영점이 많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매주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벤트나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홍보가 하면 된다고 됐지만 이제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점포 유지가 플러스 지속적인 투자 개선입니다. 그냥 단순히 점포를 새로 오픈한다고 그래서 그게 뜨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속적인 투자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가맹점법에 보면은 4년이나 5년마다 점포를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냐, 누가 돈을 내야 되냐. 근데 외국에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계속 4년마다 오면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간판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안 바꾸죠. 네. 그래서 저희 누나네도 체육관을 하는데 간판을 안 바꾸십니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 4년에 한 번씩, 한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돈 들어간다고 안 바꿔요. 그런 투자 비용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에서 매일 들어오는 게 다 수익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 비용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투자 비용으로 남기는 재무제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에서는 분양형 상가가 최근에 뜨고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정보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타켓으로 하는 분양형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뭐 스타필드나 현대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주상복합 이외 밑에 분양형 상가라 가지고 상가 받은 다음에 임대 주는 점포들 있잖아요. 근데 제보면 아까 공점포 얘기가 나왔지만 공점포 얘기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점포 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산업은 뭐 인적으로는 많은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 성격을 모두 한 복합 산업이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네, 성공과 상가가 입지에서는 성공적인 점포 운영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는 성공적인 점포 운영보다는 외부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달, 포장, 위생,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19의 외식 산업에서는 안정된 최적의 입지, 상권에 대한 정확한 분석, 안정된 프랜차이즈 모델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핫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이 전공이고요. 한정된 입지는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안정된 프랜차이즈 모델을 저희가 이제 카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 높은 벤치마킹 지역에서 매출액이 높은 점포를 뽑아서 그 점포를 갖다 놓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 산업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과 프랜차이즈, 업장과 사업장 규모, 이런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이 좋냐, 프랜차이즈가 좋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보니까 제가 보통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면 단골 고객이 생기는데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때 저희 물어보면 한 15억 정도 가지고 계시냐. 네, 15억 정도는 투자비, 5억 정도는 집안에 생활비 드릴 거.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자영업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대부분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이런 게 뭐예요? 내게 전체였는데 화장실만 제 걸로 남는 거죠. 나머지 은행 대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5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만 그 자리에서 상권에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개별 점포의 출전과 대한 연구는 있는데 상권 전체 및 이점 상가 전체에 대한 분석 경쟁력이 필요가 한데 대부분은 우리 이제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을 보면 개별 점포에 대한 연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점포가 들어갔을 때 경쟁력, B라는 점포가 들어있을 때 다른 테넌트가 있을 때 이 점포가 들어가는 거. 근데 저희는 이제 백화점처럼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상가 전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일식도 들어가고 노래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식점, 중국집, 그다음에 키즈카페 뭐 등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가치를 지속하는 건데요. 이제 서울에 있는 상권을 보면은 강동, 건대, 잠실, 강남, 동대문, 명동, 신촌, 홍대, 여의도, 영등포, 상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가장 핫한 곳은 어딜까요? 네. 그럼 어디서 노르세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데는 여기에 있는 지역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신촌이나 홍대를 보면 상수동이라고 아세요? 네, 이제 첫 번째 블럭이 아니고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료가 싸고 내가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임대료가 높음보다는 컨텐츠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특징은 가변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현대설, 동대구 신세계, 대전 신세계 백화점 같이 크게 들어가는 상권에서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더현대 서울이 들어가면서 가장 혜택을 본 거는 아이파크몰이에요. 용산에. 또 매출액이 매우 많이 올랐죠. 그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있는 동대구 그 전통시장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과 틀리게 우리 옆에 큰 게 들어오면 우리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통 대형마트가 들어온 전통시장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실제로 돌려보면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으면 그 전통시장은 살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1km 떨어져 있고 1.5km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대형마트보다 더 좋은 상권이 올리브영, 스타벅스, 다이소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더 좋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은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반대편에 다이소, 올리브영, 스타벅스가 있어요. 건물에. 근데 다이소가 무지하게 밝게 빛을 붙여주죠. 네, 홈플러스는 리모델링 안 해가지고 우중충하죠. 그러니까 올리브영과 그 스타벅스가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은행이 다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들이 4시 이후면 불이 꺼지니까 건물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이 메인으로 들어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스타벅스, 아까 올리브영, 다이소 세 개가 이제 키테 터너트가 되는 거고 이제 이쪽에 고정적인 임대료를 수익 모델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디한 신흥시 아까서 해방촌과 이제 성수동인데요. 이제 개성 넘치는 독립서점, 이태원 해방촌 상권으로. 그래서 사실상 카페 루프탑이나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사람들이 여기가 트렌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점포들이 1.6개월, 길게는 2년밖에 생존을 못합니다. 계속 문 닫고 옆에가 오픈하고 문 닫고 오픈하고 그래요.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못 버티는 이런 게 때문에 사실상 뜨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실상으로는 계속 점포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맛집 몇 개 정도만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블록으로 가서 여기는 지속성이 되게 높습니다. 해방촌보다는 여기는 접근성이 좋고요. 지하철에서 가깝고 해방촌은 지하철에서 너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더 나은데 스토리텔링 연계 마케팅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계 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그 매우 젊은 친구들이고요. 다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광장시장에 뜬 것도 그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했던 친구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SNS 홍보도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직영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저희 거랑 상관없지만 최근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상권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구도심에서는 뭐 도심의 매력적 저하, 도심 쇠퇴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 기존에는 우리 동네의 경쟁이었다면 이제 다른 동네 온라인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잘난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 잘난 놈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고 하나의 복합 쇼핑몰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통업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아까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규 점포 오픈이라든가 점포 리뉴얼 이런 게 핫한 이슈가 되겠고 온라인은 라스트 마일에서 배송 경쟁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거를 보여줬던 이유는 뭐냐면 음식점의 경쟁 상대는 외식의 경쟁 상대는 이제 편의점과 파리바게트나 이런 외식으로 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입지 조건은 비슷한 상권 내에서 매출액이 높거나 안정적인 점포를 찾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점포 믹스에 대해서는 근린생활 이제 시금 점포의 구성률이 높아 점포의 역할, 리더 역할을 중요하다는 거죠. 시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점포 믹스에서는 쇼핑몰 내에서의 입주업체들의 수와 종류가 되는데 사실상 분양상가에 대한 점포 믹스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상권 분석, 업종 분석, 상가 분석, 점포 믹스 이 네 가지를 해가지고 점포를 믹스하는 거를 저희가 최종 결과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한카드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카드 데이터의 상관계수가 0.98. 그래서 전체 카드사를 대변하고 있고 경상지수 같은 경우도 0.93이라서 사실상 그 카드 데이터가 현금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B나 아니면은 SK텔레콤과 이제 신한카드가 빅데이터 댐이라 그래가지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매출을 다 커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저희가 범기역 인근의 주상복합 상업시설이고요. 그래서 범기역 상권에 있는 상권으로 저희가 유사 상권을 안양역 상권, 공포시청 상권, 그 다음에 중앙역 상권, 수원시청역, 부천역 상권 한 5개 정도의 상권과 범기역 상권을 같이 분석해가지고 범기역에는 없으면서 이쪽에서 뜨고 있는 점포들을 저희가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그걸 한번 해봤고요. 점포 매출의 점포 개업, 폐업 현황, 소비자 특성 정보, 소비 현황까지 했는데 소비자 특성 정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느냐 소득은 얼마 정도가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데이터는 여러분들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점포 매출액과 이용 고객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별 점포 현황, 업종별 1위 분석. 그래서 각각에서 브랜드 매출액별하고 인구 통계 병수, 소비 패턴, 상권 간의 소비 금액. 그래서 어느 상권에서 많이 하는지. 그리고 동시 이용 고객들 카드 데이터는 사업 분석이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데이터를 믹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계약 상권은 저희가 이제 섹터로 삼은 데는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3번, 2번 대형 점포들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역에 있는 곳에 이제 저희가 2번 여기 출구, 1번 출구 있는 데랑 2번 출구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로변 상권, 노대오 상권, 지하철 상권, 주거시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에서는 어떻게 유사한지를 저희가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요. 유사한 점포 추측할 때는 인구 구조,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을 해서 소득 수준하고 소비 이거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서는 포화 수준이라 그래가지고 음식 점수가 몇 개나 있는지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직객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교통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같이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안양역 상권, 범계역, 평촌이 지하철 상권입니다. 여기 4호선과 1호선 상권에 여기 4개가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이 비슷한 상권이기 때문에 5개 상권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매력도가 있느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점포를 찾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계역 상권에서의 상위 30개 점포인데요. 사실상 추출할 때 카드 데이터는 점포별로 되어 있는데 기타 유통 이런 걸 다 빼고 뭐 생활잡화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이렇게 업태별로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 상권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업태별로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게 돼서 이 중에서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를 또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유사 상권에서 매출액 상위 범계 없는 거를 75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범계 상권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선 잘 나가고 있는 점포들을 여기에서 보시면 한식, 뭐 커피 음료, 주류, 그다음에 양식, 분식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저희가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업체명을 좀 적어드리면 좋은데 카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다 개별 가맹점 데이터다 보니까 순위는 저희가 이렇게 좀 이제 업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할 때도 가장 큰 이슈는 카드 데이터를 사용할 때요. 개별 점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없애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근데 이제 믹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나왔지만 매장 면적하고 임대료가 같이 믹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가능한 점포로 해가지고 매장 면적 대비해가지고 연매출액이 나오는데 이 추천 층수가 몇 층인지를 같이 보는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점포를 추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액, 그다음에 매장 면적, 필요한 매장 면적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필드로 해서 이건 돌린 거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프로그래밍화가 거의 끝나고 있어서 한 내년이나 정도에 이제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포 믹스는 그래서 이제 3가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근에 앵커가 없는 앵커 테넌트 위주로 입점시킬 경우 점포를 믹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거, 주변에 없는 점포로 입점을 하게 돼서 뭐 토끼정이라든가 스쿨푸드,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뭐 짬뽕지존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사실상 매출이 좀 나오는 점포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익돈가스라든가 기쁜참, 명돈 진사갈비. 근데 이런 데를 보면 매출액이 잘 나오는 데의 특징이 있습니다.
직영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많은 것보다는 직영점이 많은 곳이 오히려 매출액이 잘 나오고요. 이런 직영점이 많은 곳들은 거점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범계면 범계 상권, 안양이면 안양 상권에 4개에서 5개 점포에 지점을 내면서 운송비나 배송비를 최적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를 오픈할 때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물류비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점포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점포를 분양 후 임대인데 이거는 이제 시행사가 저희한테 의뢰한 프로젝트거든요. 시행사들은 여기에서 이제 의뢰하지만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점포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번에 한 명이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포 내에서 앵커 여러분이랑 상하우스 자체가 지역 내 앵커 점포. 좀 큰 시설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를 버거킹이나 이런 거를 유치를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근데 여기는 가맹사업본부에 의해서 다 걸려 있습니다. 다 해서 출점할 확률도 없고요. 현실성이 좀 부족한 방법이지만 신도시에는 이 모델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범기역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기존 거를 고려해야 되지만 신도시 상권에서는 최고의 점포들만 상업시설 내에서 이렇게 입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인근에 없으면서 유사상의 매출액이 높은 점포들 예를 들어서 구성하는 것에서 없는 점포들 구성되어 점포의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포로 해서 저희가 3가지 방법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점포 안에 대해서 저희가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거에서 이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애식 점포 믹스와 상권미로 비롯된 요인을 하는 모델,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좋은 상권에 입지를 하는 건데 뭐 시사 한계점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매출액 변화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아까 그 노승욱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점포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이거를 컨설팅하면서 최근에 시행사들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분양 후 임대를 자기가 맡을 거냐, 안정 수익률을 보장해 줄 거냐. 근데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세대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춘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작하실 때 저희 그 외식업체가 오픈한 다음에 2점 몇 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의 H.G. 파르사라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한 20년 전부터 왜 레스토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논문 시리즈로 논문을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이제 코넬 호스피탈리티 쿼럴이라는 잡지에 그 논문이 시리즈로 많이 실렸는데.